안녕하십니까.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경제, 이번 이야기는 기업 활력 강화는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 폐지부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등의 인력 증원과 보수이나 의사 전문직 등의 정원 확대, 금융기관의 신설 허용 등의 공공부문 개혁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간 부분은 자연적으로 활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치킨집, 편의점 등 자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 경쟁이 완화되고 기존 자영업자의 수익 기회는 늘어납니다. 우수 인력이 공무원이나 전문직보다 벤처 창업 등 기업 부분에 몰려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먼저 기업 부분이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의 칸막이 제거 등 산업정책 지원치를 효율화하는 것, 손톱밀이 가시와 같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 기술 지원 사업과 대학 연계 연구 사업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벤처금융 등의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창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간 효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정책을 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많아서일 듯합니다. 그래도 계속 개선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 외에 기업 활력을 바로 높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도 쉽게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창업 후 실패는 언제든 있을 수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2, 3번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투자를 받기 쉽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 경영을 하다 실패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 때문이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는 법인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나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 중 1명은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대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가 2018년 상당 부분 폐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은 이러한 연대보증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는 법인기업이 망했을 때 대표이사 등 주 경영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대출금 회수를 보다 확실히 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즉 유한 책임회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창업과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기업하는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여기에다 기업인이 도덕적 해이와 법을 잘 지키는 경영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선택까지 발생시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은 사업 실패의 가능성이 큰데 실패 시 투자 금액뿐 아니라 연대보증으로 인해 자신이 다른 사적 재산까지 이룰 수 있다면 창업 의욕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돈 있는 사람이 제조업 등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가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입니다. 기업을 잘 경영하다가도 망했을 때 지금까지 모아놓은 개인 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들어가야 한다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도 적당한 때 정리해 역세권의 빌딩을 사려는 기업 경영자가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다 기업 경영자는 기업이 잘못됐을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자신이 개인 소유로 여기고 회사 돈이나 인력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또한 기업이 망했을 때를 대비해 회사 돈을 제3자 앞으로 빼돌려 놓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기업이 실제 망했을 때 대표이사 등의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개인 재산은 이미 다 써버렸거나 제3자 이름으로 미리 바꾸어놨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는 결국 별 실익도 없으면서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은 살아남기 쉽지만 거꾸로
법을 잘 지킨 사람은 개인 재산까지 모두 잃어 노숙자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역선택을 주장하는 제도는 개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와 비슷하게 한국은 비상장 법인이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지배자와 그 가족은 국가 조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 즉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 기업이 못 낸 세금은 기업주나 가족이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에는 없는 제도이고 일본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조세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제도도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와 같이 조세 추가 징수 실적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고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와 조세채무 연대책임 두 제도는 모두 실제 얻는 이익은 별로 없고 부작용만 큰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주도 폐지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많은 논의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폐지 원칙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이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은 금융권이 반대, 국회의원이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 폐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금융당국의 규정이나 지도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 폐지는 그 어떤 기업 지원제도보다 기업을 잘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반발과 대출기의 축소 가능성, 일부 기업인의 제도 악용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초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까지는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감독당국은 연대보증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제 폐지의 부작용과 효과를 비교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이어 완전 폐지를 향해 가면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대출 손실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담보보다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연대보증제 폐지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제와 같은 인적보증은 과거 인신담보에 뿌리를 둔 것으로 금융의 나쁜 관행입니다. 연대보증제도는 가능한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 폐지는 재정부담 없이 창업과 기업 경영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개혁 정책입니다. 물론 입에 쓴 약과 같이 반대와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책 추진자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를 대략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